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부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못한 얘기는 또 우리 이전에 저하고 둘이서 촬영한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의 얘기의 대상은 누구냐면 개원을 고민하시는 원장님이 아니고요. 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어요. 확장을 할까? 이전을 할까? 건물을 지을까? 내 건물을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원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원할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은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좋은 거고, 그런 마인드가 아예 없으신 분도 사실은 개원할 때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입지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디 구석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되고, 일단 병원이 잘 되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대로변, 좋은 건물, 주차장이 완비된 건물, 이런 건물들은 비싸요. 그래서 이 개원하면서까지 자기 건물이나 어떤 상가를 갖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입지 시작할 때는 병원이 잘 되는 입지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어떤 상가나 건물을 갖는데 이제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박수민 원장님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건물도 알아보시고 입지도 땅도 알아보시고 이제 계속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이윤희 대표님,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원장님이 많아요? 제가 뵙는 원장님들 중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골을 향해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것 같고, 원장님들 몇 분이랑 임장하는데 좀 같이 봐달라, 원장님들께서 입지를 알아보시거나 건물을 알아보시거나 할 때 같이 현장에 가서 발품 팔고 하는 것들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 입지를 보는 거랑 관점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 관점에서는 또 다른 분들,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을 개원을 하고 잘 돼서 자기 건물 갖고 싶다. 너무 처음부터 허황된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저도 이제 임대 건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 보니까 좀 배운 사실인데, 자기 수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출이나 이런 이자를 갚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회비용에 대한 내가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자본금이 3억이면 예전 같으면 10억짜리 건물을 해서 그 임대비를 내가 내고도 이거 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네. 그러니까 내 임대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내가 그걸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고 내 자본금이 얼마면 웬만한 데서 꼬마 빌딩을 살 수 있겠다. 이게 최근에는 너무 이제 비용이 올라가 가지고 요즘에 조금 힘든데, 그래도 항상 그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낸 임대료, 그 임대료를 사실은 이제 이자로 치환을 하면 얼마만큼의 대출이 나온다는 건 계산이 딱 되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정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40억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40억 가지고 건물을 올리거나 이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말은 쉽죠. 아주 계산적으로는 딱 떨어지는데, 병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물, 내가 원하는 크기의 적당한 건물이 내가 병원하기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원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이 잘 된 자리를 먼저 해서 임대로 이제 당연히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서 병원을 점점 키우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건물 있는지를 계속 서칭을 해야 돼요. 계속 몇 년 동안. 그래야 겨우 그 자리를 이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진 않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모르는 분야잖아요. 이게 엄청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의학이랑 완전 다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요 건물에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공부를 또 하는 목적으로 왔어요. 사실 이 건물 자체를 제가 쓰겠다기보다는 이 건물을 짓고 임대를 맞추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다음 건설사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그 과정에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쌓으면서 공부를 하시고 서칭도 많이 하시고. 결국에는 누구랑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는 사실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특히 이제 병원 자리를 쉽지 않고, 병원 집에서 엄청나게 지원이 있지 않은 한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투자가 이미 이제 이루어진 곳에 참여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근데 제일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음에 드는 의사 두세 명 뭉쳐가지고 자본을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컬 빌딩을 알아보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그 모델을 가장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메디컬 빌딩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빌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메디컬이니까 마침 두세 명이 모이면 사실은 그 컨텐츠가 채워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좀 컨셉을 가지고 처음에 개원을 하시고 좀 더 이제 다른 스텝까지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결과는 크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부자는 진짜 부자는 사기를 잘 안 당해요. 근데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보통 사기를 당하는데 이분이 또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할 때 꼭 이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한 5년 뒤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인드를 갖고 조금씩 그 서칭을 하고 그런 시간적인 요소를 투자를 하면서 내가 배워가면서 또 좋은 인맥을 만나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네. 당장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개원을 할 때 상가를 사고 시작을 할 거냐. 그렇죠. 근데 상가를 사고 시작하시는 분도 제법 계시잖아요. 또 임대료 낼 거 차라리 내가 대출을 40억을 받아서 상가를 사서 시작을 하시는 좀 위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거기서 구분하실 게 구분 상가는 그게 가능합니다. 구분 상가는 내가 원하는 그 병원 입지에 딱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구분 상가는 사실은 나중에 시세 차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자리 빼고는 그러니까 강남이나 뭐 특정한 자리 빼고는 그 구분 상가로 시세 차익까지 가지기는 쉽진 않고, 그 구분 상가는 사서 하는 가장 큰 이점은 안정적이다. 공간을 그냥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그 뭐 기한 제한도 없고 임대료가 오를 기한도 없고 아무튼 그런 것뿐이지 사실 구분 상가로 시세 차익까지 노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구분 상가여도 내가 원하는 딱 입지에 그게 있을 만한 확률도 되게 낮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뭘 구분 상가든 건물이든 사서 한다는 느낌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상가를 사고 들어가면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상가를 사서 간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자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병원이 안 돼.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병원이 잘 되는 게 일단 1번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시작은 좀 괜찮은 자리에 맞습니다. 병원이 잘 될 무조건. 만한 곳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시드머니를 조금 맞습니다. 모아서 시드머니가 좀 모이면 이제 좋은 데로 이전 또는 건물까지 바라본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전략이군요. 시간을 좀 둬야죠. 한 5년 이상은 두면서 서칭을 계속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원장들이 많아요? 궁금해요. 제가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뭐 개원 컨설팅하는 그런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부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세미나를 원장님들 대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원장님들이 급하게 뭔가를 찾으실 때 나오는 리스크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100% 공감하는 거는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약간 정말 좋은 짝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마인드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세미나나 다니다 보면은 저도 많이 갔는데 컨설턴트들이 많이 붙어요. 내가 다 해주겠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사실은 되게 유용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기대서 하려는 원장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모르는 분야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 아니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알고 거기서 이제 도움이 받을 만한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전문가를 불러서 받는 게 맞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내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현실적인 고민은 뭐냐면 병원을 개원해서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힘들죠. 사실 좀 고민이 되거든요. 뭐 이윤 대표님도 그렇고 송영 대표님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원장님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자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원장님들이 결정하시는 게 결국은 뭐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저는 다만 고려하셔야 될 지점은 제가 경험한 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나 원장님들의 어떤 경영의 사이클이 돌아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한 번 자리를 잡아서 안정기에 올라간 병원과 다시 잡아 올라가야 되는 거는
비용적으로나 원장님들이 받으셔야 되는 스트레스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특히나 지역을 완전히 이동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진짜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원장님들이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쌓아 올린 브랜딩을 사실 거의 제로부터 다시 쌓아 올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지역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결정해 주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방법을 찾는 게 저희 같은 팀들의 역할이겠지만,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근처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많은 것 같은데요. 확장하는 경우도 자주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제 땅을 사서 이제 뭐 리모델링,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멀리 가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주변에 서칭을 주로 하고 병원 잘 된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세 차익을 이제 노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송 대표님 그 사실 80평으로 하느냐 120평으로 하느냐 처음에는 살이 떨려서 결정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장 적정한 평수를 하시고 나중에 하면 이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이 병원이 잘 돼서 그 건물의 유동성이 이제 증가를 하면 옆에는 이미 나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거의 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 건물을 사서 가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어떤 분은 권리금을 미리 계산을 하고 이 인테리어를 트렌디하게 한 거예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지 않고, 누가 들어와도 이거 조금만 그냥 써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독특하게 하지 않고 이제 권리금을 미리 생각을 해두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 투자한 금액을 다 해서 이전을 쉽게 하시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개원 초기에 내가 여기 권리금을 받고 옮길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게 병원뿐만 아니라 카페든 어떤 이런 것들 간에 이게 권리금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구나. 모든 투자비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전하고. 좀 자신감이 있으시면 개원할 때 안 망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으면 좀 넓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또 생각할 게, 병원이 잘 되면 병원을 키울 거냐, 아니면은 1인 원장으로 가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사업을 저처럼 좀 할 거냐, 이것도 미리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장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자신 있으시면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페이 같은 거 둘 생각이면은. 그리고 그 이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까우면 사실은 아무 부담 없이 가죠. 인테리어 비용이 좀 아깝잖아요. 이전을 저는 이제 잘 돼서 이제 확장 이전을 하는 경우보다도 안 돼서 다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옮겨야겠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위치로 갔는데 거기서 또 안 돼요. 그리고 또 옮겼는데 거기 또 안 되고, 그래서 4번째까지 하셨던 분들을 제가 봤는데, 저는 그때 주제 높게 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이 원장님이 그 워딩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의사셨는데 이게 신뢰가 너무 안 갔던 거예요. 안 돼서 만약 이전하시는 거는 조금 뭐랄까, 본인의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공부는 이제 됐고 기본이고, 이제 앞으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고 그런 어떤 워딩을 내가 취하는지 환자들한테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보다.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끌고 가는 경우보다는 투자는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리 접고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돼서 옮기시는 케이스는 요인이 또 여러 개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실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저희 그 경기도 남부 쪽에서 개원하신 원장님이 내과를 검진센터까지 하시다가 주변 경쟁병원들이 조금 치열해지고 하시니까 아예 인근에 굉장히 한 2배 정도 되는 평수를 잡으셔서 CT 장비까지 딱 들이셔갖고 개원을 다시 하신 분이 있었고, 확장 이전하신 분이 있었고, 지금은 다시 그 지역의 맹주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중요한 것 같고, 원장님들이 확장 이전을 하시든 뭐 이전을 하시든 할 때에는 상황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까에 대한 원장님 나름의 전략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정이든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나는 내 진료 영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개원을 했더니 내가 생각했던 진료 영역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의외로 이게 더 대중들은 많이 오시더라, 의료 소비자들은 이런 걸 많이 찾으시더라라는
마케팅에서도 좀 도움을 주시긴 하시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진짜 원장님들이 개원 이후에 직면하셔야 되는 큰 전략 변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원장님들이 이 진료 항목으로 이 진료 내용으로 한번 강하게 가보고 싶다 말씀을 하셔도 사실 어떤 환자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몰릴지는 원장님들도 저희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추이들을 초반에는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뭘 보고 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를 파악하는 것까지가 또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처를 같이 좀 고민하시고 원장님들이 능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원을 했다고 땡이 아니고 그 다음 스텝까지 좀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는 게 맞다. 개원 초기부터. 뭐 2부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거나 또는 아까 1부 준비해야 한 질문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세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이 병원만 해서 병원을 키운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병원을 키우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부동산으로 크게 뭐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쓰고 싶은 공간, 제가 써야 되는 공간이 제 건물이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마지막 목표도 그겁니다. 제 건물에서 제가 병원을 하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뭐 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가능하다. 이게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큰 기대 없이 오늘 오늘 촬영을 왔다가 박수면 원장님 말씀 듣고 나 이렇게 공감이 가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 건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돈을 벌었을 때 선택 지점에서 내가 미리 생각한 곳에 투자를 하고,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건물을 하나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제가 뭐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든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독창적인 사고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독특함하고 독창성에는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미팅을 나갔는데 막 올 핑크로 막 입고 나간 거예요. 그럼 내 독특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독창적인 공간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그 디자이너들이 되게 독특한 공간을 제안을 하는데, 이게 과연 원장님의 진료를 방향성에 있어서 배려를 했느냐, 그리고 이 공간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배려를 했느냐, 이거를 충족시켜야만 이 독특함이 독창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이건 다른 것과 달라서 유니크하다 막 이런 걸로 어필을 하시는 거를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트러블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 다시 하고. 전에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병원이었는데 천정을 오픈 천정으로 하고 막 좀 이렇게 카페 같이 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공사 언제 끝나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원장님의 그 진료에 대한 신뢰, 병원에 대한 신뢰까지도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천정 덮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과연 독창성에 부합된 내가 배려를 하고 있느냐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개고생 아카데미 촬영을 할 때 보통 카메라 뒤에서 촬영 전담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전문가분들 촬영을 했지만, 이렇게 나와서 뭔가 원장님들이 다음 스텝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채널에서 다루기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고, 특히나 또 원장님들 중에는 사업에 대한 고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은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결국 그런 꼴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오늘은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뭐 재미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다를 것 같아서 그런 케이스를 나눠보는 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내용들과 연계돼서 원장님들 확장 이전하실 때에 대한 고민, 아니면은 또 지역을 바꾸실 때에 대한 고민, 또 다음 스텝을 위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또 이런 기회로 저도 기회가 된다면 좀 같이 배워보고 저도 제 꿈도 좀 키워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원대한 목표를 가질 때 작은 목표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높지 않으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실 거고 준비를 많이 하실 거고 매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개원을 생각하시는 원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원 이후에 더 큰 목표를 염두에 둘 때 개원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질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의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생각의 폭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고생 촬영을 되게 오랜만에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워낙 개원이 좀 많아져서, 그리고 개원에 관한 정보를 주는 채널이 많아져서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워낙 바빠서 촬영을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이렇게 맺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